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3월 2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은행의 적정 자기자본 산정과 관련해서 작년 3월부터 국채 보유액을 총자산에서 차감해 주던 것을 오는 4월 1일부터는 다시 총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CNBC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불의 대규모 구제자금 지원 후에 이제는 정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3건을 포함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및 주요 국가별 동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각국의 경제 봉쇄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will not extend the pandemic crisis rule that had allowed banks to relax capital levels. CNBC 보도 보시죠. 지난 금요일 페드는 은행의 국채 보유에 대한 적정 자기자본 비율 규정인 SLR 적용 예외 조치를 3월 말에 종료하고 4월 1일부터는 국채 및 지준 예치금을 은행 자산 계산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국채 매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국채 수익률 상승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은행의 건전성 규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은행의 총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이 3%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작년 3월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자 페드는 은행의 국채 보유액 및 지준 예치금을 총자산 계산에서 제외하는 SLR 예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거죠. 이 조치를 통해서 은행이 국채 매입을 하고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요. 그러나 은행은 불경기 속에서 대출보다는 수익이 확실한 국채 매입을 선호하였죠. 금융기관들은 SLR 예외 조치의 연장을 위해서 로비를 하였는데요. 최근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연장이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연준이 당초 예정대로 3월 31일부로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페드의 입장을 보면요. 페드는 은행의 국채 매입도 중요하지만은 은행의 건전성 유지도 페드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은행의 국채를 매도하고 또 지준금을 인출해서 은행 대출 실행을 적극 하도록 하는 것도 페드가 바라는 바죠. 한편 현재 은행의 자기자본 수준이 상당히 건전한 상태입니다. 버퍼가 충분하다는 거죠. 우려되는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은 다른 보완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오른쪽 파월 의장의 최근 사진을 보면요. 취임 당시의 부드러운 표정이 상당히 엄격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작년도에 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지준 예치금이 급증하였는데요. 지준 예치금이 급증한 요인을 보면요. 은행 예금이 급증하였습니다. 정부의 구제자금 방출이 늘었고 그리고 소비는 부진하고 저축률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출도 부진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SLR 유예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SLR 예외 조치의 종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우선 은행주가 지난 주말에 급락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추가 상승하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732%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주 중에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일에는 조금 덜 올랐다고 봐야죠. 은행이 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5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있었던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의 결과를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금리인 Federal Funds Rate를 현행 0 내지 0.25%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월 1,200억 불 채권 매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800억 불, Mortgage-backed security 400억 불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GDP가 6.5% 성장할 것으로 봤고요. 이는 작년 12월 말을 전망치 4.2%보다 2.3%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3.3%, 내후년에는 2.2%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실업률은 현재 6.2%에서 올해 말에는 4.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고요. 물가는 올해 2.2%, 내년에는 2%로 타겟 범위 내로 다시 들어오고요. 내후년에는 2.2%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023년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소위 닷 플로트에 따르면은 위원 18명 가운데 4명은 내년에 그리고 7명은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나머지기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바이든 텍스 플랜, Federal Tax, Corpor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스마트 에셋스라는 한 세무 전문 회사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규모 구제자금 지원 후에 정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정적자 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정세를 위한 세제 개편은 1990년대 초 이후에 이제 처음이라고 하네요.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보면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수개월 내에 입법이 예상되고요. 개편 대상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산이득세 등 세제 전반이 될 거라고 하네요. 기본 방향은 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차등 과세를 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한다는 탈세를 막겠다는 거죠. 세법별로 보면은요, 먼저 법인세율인데 현재 21%를 28%로 상향 조절하는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것을 이번에 그 절반 정도를 원상 회복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개인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인데요. 연 40만 불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 최고 39.6%까지 차등 과세를 하겠다고 하네요. 경기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부동산 보유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현재 1140만 불 초과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게 돼 있는 것을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산 이득세율 Capital Gains Tax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연 100만 불 이상 투자 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은데요. 이유는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세금 감면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업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국내 한류를 촉진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이죠.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상의 허점을 보완해서 탈루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보면은 사전에 대비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서비스하는 툴도 있다고 하네요.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해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진연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는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3월 20일 오후 1시 28분 현재인데요. 총 확진자 수는 1억 2,196만 9천 명으로 6일 전에 비해서 2.5%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69만 4,094명으로 6일 전에 비해서 2.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하루 확진자 수는 49만 4,917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오른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세가 오히려 소폭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체 백신 접종자 수는 3억 9,260만 9,534명이네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넘어서서 7위가 되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지난주 금요일 북부 지역 경제 봉쇄 조치로 들어갔고요. 독일은 경제 봉쇄 조치를 3월 중에 완화하기로 했다가 이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금요일 어제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요. 한편 EU 내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금지 중지 국가가 1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저조한 주 요인입니다. 아래 사진 왼쪽은 봉쇄 조치로 텅 빈 바르샤바 시내고요. 오른쪽 사진은 에펠탑 근처의 황량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탈리, 독일, 프랑스의 일자별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21개 주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일평균 5만 4,666명이 감염되었는데요. 감염 위험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나마 백신 접종이 일평균 250만 명에 이르렀고요. 바이든이 5월 말까지 1억 명 접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그걸 2달 앞당겨 달성하였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기로 되어 있고요. 연준 이사 등이 다수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개인 소비 동향,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페드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급상승하고 있는 국채 수익률이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참고로 올해 주가 지수별 투자 수익률 동향을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면요. 러셀 지수, 중소형 꿀뚝주가 많은 러셀 지수가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대형주 중심의 S&P 500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별로 수익이 좋지 않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